그러면 이제 개발 배경을 한번 알아봤으니까 도대체 개발 배경에서 이럴지도 모르겠다. 꼭 필요하구나라고 성마음이 꼭 필요하구나라고 판단해서 성마음 이론에 관련되어 있는 가설을 설정했어요. 가설은 어떤 이론을 만들 때 이렇게 될지도 모른다. 이럴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설정을 해놓고 그걸 증명을 함으로써 이론을 체계화시키는 게 바로 이 가설이거든요. 초보단, 이 첫 번째에서 이 개발 배경은 왜 필요한지가 나오게 된 거고, 그 다음에 가설에서는 이 이론에 관련된 성마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고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먼저 추론해서 정리를 해두는 게 바로 그게 가설이에요. 자, 그래서 성마음 이론에서의 가설은 성마음은 뭐에 존재한다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에서 존재합니다. 마음에서. 그런데 마음에서 존재하는데 뭘로? 성마음이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걸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이제 했었어요. 분명히 뭐가 안에, 마음 안에 뭔가 분명히 성이 존재하고 있을 거다. 라는 이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러면 성마음이라는 놈은 어떻게 존재하느냐? 마음하고 이렇게 분리가 돼서 첫 번째 마음과 성마음이 분리가 돼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일단 가설을 설정을 했어요. 이제는 마음과 성마음 이 두 개가 즉 마이마인드와 제스마인드가 존재할 거다. 그런데 마인드와 함께 존재는 하고 있지만 분리되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야지 뭐가 될 거 아니야. 분리가 돼 있어야 될까. 함께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뭐 존재하는 이유가 없지.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다 함께 같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아니 마음이 있는 것도 몰라 지금. 마음 이론 자체를 아예 모르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마음 안에 바로 이 성마음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분리돼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일단은 첫 번째 가설로 설정을 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 마음과 성마음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건 이제 알았어. 그런데 마음과 성마음에서는 뭐가 작용하냐면 심리가 작용을 해요. 마음에서는 왜? 바로 뭐냐면 이게 들어오는 걸 뭐라 그럽니까? 외부로부터 뭔가가 들어오는 걸 인식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들어와서 작용했던 거를 내가 기억을 할 거 아니에요. 들어왔던 정보들을 내가 뇌에다가 뭔가 기억을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뭔가가 표현을 합니다. 외부로. 내 마음을 외부로 표현하는 역할. 말과 행동과 표정으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을 통해 가지고 외부의 정보들을 인식을 하고 인식된 거를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필요한 건 내가 기억을 하잖아요. 그래서 인식과 기억과 요 표현을 바로 심리라고 해요. 마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존하는 모든 이론이 마음 쏙 빼놓고 인식만 다르고 기억 다르고 표현 다릅니다. 마음이 빼놓고 가다 보니까 의식과 무의식이 어떻게 작용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마음은 심리가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이론은 마음과 심리가 작용하는 원리와 이치를 설명한 것이 증명한 게 마음 이론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마음 이론이 없으면 심리 해석이 안 됩니다. 근데 마음 이론만 있으면 모든 심리가 다 해석돼요. 자, 여기에 이제 이거는 차차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게 될 거고 여기에 뭘 하냐면 분명히 마음과 성마음이 분리돼서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서는 심리가 작용을 할 거고 성마음에서는 뭐가 작용하겠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같은 심리가 작용한다 그러면 안 되잖아. 같이 작용돼 분리가 돼 있으니까 이게 분리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심리가 작용을 할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심리라 해서 섹스 심리를 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는 용어 정리를 좀 잘해야 됩니다. 용어를 정리합니다. 뭘 하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뭘로 다뤘습니까? 이 성은 섹스라고 했어요. 이제 이거 아니에요. 뭘로 해야 되냐면 성이다. 그럼 성은 앞으로 전체에 관련되는 전반적인 성에 관련되는 것을 다룰 때는 제스라고 명칭을 붙입니다. XES를 섹스를 거꾸로 하니까 제스가 되더라고요. 한번 판을 바꿔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성을 제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성마음은 그래서 제스 마인드가 된 거예요. 성마음은 제스 마인드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마음에서 작용하고 있는 성을 인식하는 거, 성을 기억하는 거, 그 다음에 성을 표현하는 거, 성마음에서 작용할 거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는 성심리라고 합니다. 성심리는
섹스 사이클러지가 아니라 제스 사이클러지를 간 거예요. 제스 사이클러지가 바로 성심리학.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심리가 섹스 심리가 아니에요. 뒷부분에서 이제 배우게 됩니다. 섹스와 성이 얼마나 다른지를. 자, 이거를 성심리학 성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성기능 치료법이 나왔어요. 성기능 치료법. 이게 뭡니까? 남성 성기능 치료법인데 이게 바로 제스 테라피예요. 성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스 테라피가 그냥 나왔냐? 아니요. 성기능 치료법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스 마인드 요거 상표 등록 다 해놨습니다. 제스 테라피 요것도 상표 등록했어요. 근데 요거는 아까 고민하다가 안 했어요. 그 이유는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건 제스 마인드고 그 다음에 제스 테라피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왜 제스 테라피를 배우느냐? 바로 이 성기능 치료법, 즉 제스 마인드가 제스 사이클로지에서 작용하고 있는, 즉 성마음과 성심리가 작용하는 원리와 이치를 정확하게 배우기 위해서 바로 정확하게 배워서 뭐와 연결이 된다 했어요? 성마음과 성심리는 반드시 뭐와 함께 작용된다? 마음과 심리가 함께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이 마음과 심리가 하나하나 작용될 때마다 성에서는 성마음과 성심리가 일부가 가동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뭐만 알면 되냐? 기본 개념만 정확하게 알고 있고, 아, 이게 그냥 단순하게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인식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도대체 이게 왜 나왔는지를 모르게 되다 보면은 자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지적 욕구가 만들어지게 되니까 의문을 갖기 시작을 하게 되고 신뢰성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뢰성을 담보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오리엔테이션에서 이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마음과 성마음은, 마음은 심리가 작용하고 성마음은 성심리가 작용할 거다. 이게 이제 가설을 설정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 여자인 경우는 마음과 심리에서 뭘 하냐면 상처가 작용을 합니다. 즉 상처의 감정을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 남자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곧 배웁니다. 마음과 심리에서 상처가 작용 안 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기분만 작용을 해요. 그래서 남자는 그래서 상처 기억을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뭡니까? 마음과 심리죠. 마음과 심리에서는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요 성마음과 성심리는 분리가 돼서 존재하겠는데 마음하고 같이 존재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분리해서 다르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다르게. 그러면 이제 다 바꿔보는 거야. 어떻게 바꾸면 돼? 가설이니까. 이럴지도 몰라. 인간은 이럴지도 몰라. 해서 뭐를 했냐면 여자는 성마음과 성심리에서 상처가 없이 뭐만 기분을 성기분만 작용을 합니다. 뭐가 좀 다르죠? 달라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남자는 성마음과 성심리에서 뭐가 작용하냐면 성상처가 작용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 성상처가 작용을 하는데 뭐냐면 성감정이 이제 기억이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성마음과 성심리는 요 마음 속 안에 있다 보니까 기분과 감정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자각을 하죠. 요거는 자각이 안 돼요. 즉 느끼질 못해요. 느끼는 건 뭐만 느낍니까? 요 마음이 여기서만 느낌을 갖는 거예요. 왜냐면 이 안에 있다 보니까 이놈이 느끼려고 하면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느껴져야 되는데 이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을 느낄 수가, 즉 자각을 하는 거는 내가 자각하는 건 성마음이 아니라 바로 마음에 관련되는 부분에서, 즉 마음과 심리가 작용되는 것에 대한 기분과 감정을 느끼는 거지 실제로 성에 관련되는 이 성마음에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자각되질 않아요. 단 뭐가 어디에 영향만 미치냐면 신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신체, 몸에 영향을 미쳐요. 몸. 신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여자인 경우에는 이 마음에 관련된 이 상처가 이 마음에 상처가 여기서 작용을 하고 있어요. 마음에서. 그죠? 마음에서 작용을 합니다. 성마음에서는 여자는 기분만 작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자는 상처가 마음에서 작용되다 보니까
신체에 영향을 주는 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다이렉트로 영향을 주는데 이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영향을 느끼지도 못하면 다이렉트로 영향을 주는데 여기는 느끼면서 뭐를 합니까? 천천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신체가 무너지는 것은 여자가 훨씬 더 늦어요. 아무리 마음의 상처를 많이 갖고 있다 그래도 신체가 무너지는 데까지는 시간이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남자는 성상처가 많아지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다이렉트로. 이게 자각이 되지 않은 채 느끼지 않으니까 또 내가 많은지 안 많은지 알게 뭐야. 어쨌든 이렇게 마음과 속마음에서는 여자는 성상처를 기억을 안 하지만 남자는 성상처를 기억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마음과 심리에서 작용하는 것을 지금 정반대로 한번 해석을 해본 거예요. 아니, 가설을 설정을 해본 거야.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 자, 그렇게 해서 바로 이런 관련되는 내용들이 마음과 속마음이 분리돼서 존재할 거다. 그 다음에 마음에서는 심리가, 속마음에서 성심리가 따로 작용을 하고 있을 거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게 작용이 될 때 마음과 심리에서는 여자는 상처가 작용을 하고 남자는 마음과 심리에서는 상처가 작용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속마음과 성심리에서는 정반대가 작용을 한다. 이게 가설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 가설이에요.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요 싹 3개예요. 이걸 가지고 원래는 총 10몇 가지의 가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바로 요 3가지의 가설이에요. 이 3가지의 가설에 의해서 이제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나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왜 나 자신에게 즉 성기능에 왜 문제가 생겼을까, 그 원인을 정확하게 이제 찾아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뿐만 아니라 1장과 2장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제 정확하게 알고 보면 내가 무너진 이유를 스스로들이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를 합니까? 3장 이후부터는 이제 회복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들이 한번 배워놓으면 평생 성기능 장애로 힘들어할 필요성이 전혀 없어요. 그때그때 내가 그거를 힐링을 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진짜 말 그대로 평생 치료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걸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는 거니까 요 관련되는 내용을 성마음 이론의 가설이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그래서 이렇게 가설이 총 한 11가지가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서 3가지가 가장 핵심이에요. 요 3가지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참고를 하시고요.